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제법 빠졌죠?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많이 두려우실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이 조정시 매수,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맞는 날이에요. 이 정도는 조정이 와줘야 조정시 매수지. 5포인트, 10포인트 떨어진 것 같고, 조정시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그동안에 지수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한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오른 종목을 오늘 수익 실현하고, 아까우면 일부만 하고, 그 돈 가지고 오늘 많이 빠진 종목,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딱 좋은 날이다. 그동안 자기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무너진 이유가 없어요, 딱히. 오늘 만약에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무너졌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한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조정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이나 많이 빠져서 빠진 겁니다. 아, 참.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 시장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너무나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빠진 거고, 달리 이유가 없어요. 어제 뭐 한 1.5% 정도 빠졌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는 안 빠져도 될 날이었죠, 사실은. 왜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 오를 때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빠져주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종목을 수익 실현했거나 이익 실현해가지고 포트를 좀 비우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산 종목은 10%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 종목을 내가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했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좀 파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계속 오르기만 해서 못 샀다. 그런 종목을 그 판돈 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제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오늘은 딱 그렇게 하기에 좋은 날이에요. 오늘 시장 분석 할 게 있냐? 전혀 없어요, 할 게. 오늘 미국 시장 저는 상승이라고 봐요. 미국이 왜 빠졌냐면 어제 나스닥이 1.5 정도 빠졌는데 기술주가 많이 빠졌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6%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10% 빠졌어요. 동시호가에 아침에. 미쳤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고. 옛날부터 감산은 호재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감산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서 호재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야죠, 오늘 같은 날. 근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이닉스 내년 적자라는 거 다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예, 다 적자예요, 하이닉스. 내년도에 적자 날 기업이에요. 그런 거 감안하고 주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하고. 하지만 저는 하이닉스는 아직도 좋게는 안 봐요. 오늘 삼성전자 1300, 이게 빠진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늘상 그랬죠.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 2%잖아, 2%. 이 정도 하루 이 정도 감내도 못하면서 주식 투자 벌벌 떨면서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2% 빠지는 거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갖고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다만 하이닉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10% 빠졌다는 것도 문제고 이게 뭡니까 정말. 예? 아침에 아침에 잡은 사람 땡 잡았네. 근데 이게 사람이 던진 게 아니고 그날 동시호가에 그냥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폭락한 거 보고 던져서 그래요. 이게 기계매매의 폐예요. 오늘 하이닉스 동시효과를 제가 봤으면 샀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못 봤어요, 아침에. 안 봤어요.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 동시효과를 안 봤어요. 10%뺄 줄 알았으면 사실 분명히 샀을 거예요, 좀이라도는.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게 보이잖아요. 10%뺄 뉴스가 아니잖아요. 전쟁 났어요? 왜 10% 빼요? 마이크론이 감산하면 언제나 호재라며. 경쟁사가 감산하면 호재지. 내년도에 적자 난다고 또 이미 다 뉴스가 나왔고.
하지만 하이닉스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차라리 오늘 10% 빠지는 게 차라리, 주가 흐름 정말 이게 좀 애매하게 빠져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날 투자하면 또 안 돼요. 정가로. 예. 맛을 봤잖아. 10% 빠지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어제도 그랬죠. 당분간 12월, 다음 주 외에는 12월 달은 지수가 끔찍도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수가 끔찍 않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2월 달에 갈 일은 별로 없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차트도 거의 올 때까지 온 차트다. 그러면 얘들은 내년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저보고 12월 달에 투자하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투자 안 된다고 그랬지. 12월에는. 말일로 가서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서 올로 더 먹을 자리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미없을 거란 얘기지. 빠지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대형주들 12월 달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물론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차라리 개별주 트레이딩 좀 하다가, 옵션 만기 이후 지나면 지수가 진짜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도 오늘 폭락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17일까지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오롱 글로벌 15% 폭락. 이게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네옴시티는 어제까지. 뭐 이런 말, 길어야 오늘 아침.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 폭락이잖아. 한미글로벌. 왜냐하면, 방안을 해도 내놓을 게 없어. 이게 600조짜리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걸 내놓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때가 차익 실현 기회죠. 다 빠졌어요. 다. 그러면 뭐다? 예, 하나의 테마는 끝나갔다. 네옴시티가 끝난 게 아니고, 네옴시티로 인한 주가의 급등락은 이제는 끝나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아마 뉴스가 쫙 사라질 거예요. 그동안 계속 네옴시티, 네옴시티, 네옴시티 했죠? 이제 뉴스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뭐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냥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그냥 하나의 산업과 같은 거예요. 그냥 실적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좀 빠르신 분은 어제, 늦더라도 오늘 오전 정도에는 매매를 결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팍 띄워주지 않으면 던진다는 걸 동물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미리 파시라고 그랬죠. 17일까지니까 더 갈 자리가 없다, 별로. 그런 말씀 드렸고. 이제 하나의 네옴시티 테마는 사라졌다. 그럼 관련주들, 오늘 현대건설도 얘는 네옴시티 가장 큰 수혜주인데, 올로지도 별로 안 했어요. 히림 이런 게 많이 올랐지, 사실은. 코릉 글로벌하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거기에 또 선정이 돼 있잖아요. 건설주. 돼 있죠? 건설은 아마, 어, 현대건설 이런 쪽하고요. 협력이 됐을 거예요, 아마. 플랜트나 이런 것은, 어,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5G 이런 건 이제 삼성 쪽하고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는 뭐 자율주행 이런 거. UAM 뭐 이런 것들하고 협력을 할 거고 다 연관은 돼 있어요. 하나그룹도.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된 게 아니고 산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지우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게 제가 배당 끝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빠져주면 배당 투자 좀 해도 됩니다. 이제 20일선 오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3%도 빠져. 그러면 여력이 되죠, 이제. 여기서 연말 배당 투자가 다시 열어주고. 이런 게 조정시 매수죠, 이런 거는. 오늘 금융주 혹시라도 연말 배당 투자 끝차로 조금 못 담았다. 그런 분들은 담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많이 올랐네요. 이자. 한 달 이자 받는 거예요. 8% 배당으로. 주가 오르면 내가
배당 안 받고 팔지 뭐 결정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건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조정받았지만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관망이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못 가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태양광도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정시 매수. 안 무너뜨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0에서 안 무너뜨려요. 웬만하면. 조정시 매수죠. 태양광 같은 건 조정할 때 매수하면 크게 안 당합니다. 올라갈 때 사면 좀 당하더라도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예전처럼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요 선, 안 무너뜨리더라고, 웬만해서는. 계속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네옴시트도 태양광과 관련이 있어요. 친환경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빈살만이 와서 얘기한 게 이런 게 있더라고. 자, 한국하고 협력하기 희망하는 게 뭐냐? 보니까 수소에너지하고 SMR. 그럼 뭡니까? 수소 관련주하고 SMR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한번 볼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의외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나중에 더 부각을 받을 수도 있죠.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석유 에너지에 의존 않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얘도 관련이 SMR 하면 두산밖에 없잖아요. 협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는 너무 많아서 오늘 수소 관련주는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라. 흥국조정이 상한가천데 이런 거 의미 없는 거 사실은. 예.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되죠. 대책 없는 거죠. 그만큼 오늘 빈살만이 한국하고 희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SMR 쪽하고 수소에너지하고 이런 걸 원전 이런 거 협력을 희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약간 구체적이니까 이런 게 이제 상한가로 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들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해줄 얘기 별로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조정시 매수예요. 오늘 같은 날 겁먹고 못 사면 주식 투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옮겨 다니면서 투자하면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나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별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자기가 사고 싶었던 섹터 조정시 매수하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오늘 뭐 종목의 특징을 보인 건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견조하게 좀 버티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 얘기만 봐도 이것만 봐도 긴축이 약발 다 했다는 게 보이잖아. 거의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별도 안 빠지고. 자, 철강주도 오늘 의외로 안 빠지고 버티더라고요. 이거는 은행주고요. 여기 버텨주고 현대제철도 버텨주고 있고. 자, 정유주 이런 거 좀 많이 빠졌죠. 이런 게 조정시 배수. 조정시 배수. 여기 21선 훼손을 했는데 조정시 매수에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2차전지 배터리 업체는 제가 재미없을 거라고 그랬잖아. 내년도를 기약해라. 그런 게 이제 삼성 SDI 이런 거잖아요. 얘도 21선 무너졌어요. 이것도 조정시 매수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예. 여기 회복해도 별 재미없어. 여기서 놀 거예요. 여기서 기껏 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별 재미없죠. 금액만 크고 딴 쪽에서 놀아라 이것도. 어. 아까 조정시 배수는 은행주 같은 게 조정시 배수예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 막차를 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거 조정시 배수. 정유주도 조정시 배수. 연말에 유가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옴시티 이런 건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LG전자 같은 거는 조정받으면 조정시 배수. 지난번 급등자리 요 정도까지 와준다 그러면 뭐 여기 뭐 이 정도 와준다 그러면 아주 조정시 배수죠. 뭐 안 올 것 같아요까지. 계속 애플카 이슈가 나오니까 실적도 괜찮고. 그래요. LLF 에코프로는 올해 시세는 끝났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의 지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지 투자해서 재미없을 거다. 그런 얘기 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졌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시장. 자, 지수 차트 보시면 코스닥 오늘 빠졌지만 차트로 보면 저 정도 아니에요. 어, 오늘 같은 날은 소위 말하는 건전한 조정이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 오면 웬만하면 지수는 이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뭐 전문가들 나와서 여러분들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올 지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2400에서 2510 정도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너무나 뻔한 얘기, 너무나 뻔한 얘기. 뻔한 얘기요. 뭐 외국인 포지션이 어떻고 볼 것도 없어. 야, 여기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바보예요? 파생 포지션 걸어도 이렇게 걸지? 지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2,400에서 2,507, 뭐, 이 정도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마치지.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큰 전망이랍시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 누가 봐도 2,500을 넘기 힘들다는 것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나와요.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냐고요, 지금. 2,500을. 당연한 얘기를 복잡하게 얘기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안 깬다는 얘기죠. 2,400. 이게 이 전문가들이 맨 전망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지수는 그게 어쩌라고 2,400에서 2,500이라는 걸 누가 모르냐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그때그때 사고 팔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트레이딩밖에 없습니다. 예, 사고 팔는. 그것이 그나마 올 연말까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거고 이번 장에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자 크게 빠질 염려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다. 참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고 조정은 받았지만 그렇게 염려할 만한 조정은 아니다. 미 선물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미 선물 한번 더 보여드리고 자, 미 선물 뭐 0.5 정도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급등이나 급락을 하지 않는 한 미 선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그냥 그래도 나쁘진 않죠. 60포인트 정도 오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